이재명의 범죄 리스크를 반일로 대응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3.1절 기념사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고 고통을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본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나를 세웠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일본 침략이 우리의 탓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못할 때 일본이 침략했다는 뜻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인과성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나쁜 이들이 침략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준비가 부족한 나라에는 나쁜 이들의 침략이 쉬울 것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폭력배가 공격을 가하는 데 있어서 덩치가 거대한 이종격 투기 선수를 공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면 몸이 왜소하거나 격투를 할 줄 모르는 일반인을 공격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배가 공격을 가한 것이 당연히 잘못한 것이지 어느 누가 몸이 왜소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준비를 했을 때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나쁜 일에 대한 합리화를 봅니까? 어느 부분으로 보더라도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수 있었다는 의미와 그것을 지금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이지 이게 어떻게 잘못을 옹호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의겸은 선열들이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는다면 어떤 심경일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이 3.1절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순국 선열들이 들었을 때 어떤 심경일지 부끄럽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이라고 한 점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김의겸 기준에서는 김대중 같은 자, 김원봉 같은 자, 신영복 같은 자, 북한에 동조한 여적자들을 선열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선열들이 어떤 신경일지를 흑석동의 땅 투기에 헤쳐먹을 생각에 10억분의 1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소리는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김의겸은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재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나라들까지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오염수가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삼중 수소 수치를 측정해봐야 하는데 그 수치 측정치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나쁜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려 표명을 한다는 건 당연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이러한 걱정들이 진심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수많은 원전들과 그리고 해상 원전까지 띄운다고 하는 중국의 원전의 오염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중국이 그 오염수를 본토로 가져갈까요? 이재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나 봅니다. 당연히 우려는 할 수가 있죠. 다만 편향적 우려는 정치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편향적입니까? 일본 원전의 오염수가 우리 주변에 놓은 바늘이나 압정 정도의 해악이라면 중국은 칼을 던지고 있는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안 한다면, 언급이 없다면 오늘도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 과관입니다. 가끔 이재명을 볼 때면 섬뜩섬뜩한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를 느낄 때가 있는데, 진짜 소름 돋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수십 년 인생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 없어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이 정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이 정부는 참 나쁜 정부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 해볼 말입니다. 돈 없어서 싸운다, 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그렇다고 씌우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관점을 이재명은 해본 겁니다. 또 하나 상세하게 얘기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을 잘 살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침략당의 주권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강제성의 정황과 증언을 기준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살펴야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 맞는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사실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얘기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대면 됩니다.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이재명은 그 객관적 사실이 있지만 일본은 인정 안 하고 우린 제시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망상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아닙니다.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한다. 누가 그런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머릿속에 담고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관점인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운동권들이나 선동가들이 5.18 때 군인들이 마치 죄 없는 사람들을 탱크 밑으로 밀어붙여서 깔아뭉개서 죽이고 여성들의 젖가슴을 도려내면서 희롱해 죽였다라고 운동권들이나 선동가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자들은 그런 거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관점을 생각해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에 이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눈 가리기, 귀 닫기, 사실 왜곡,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을 보십시오. 사과를 해도 안 받는다 하고 배상을 해도 파기를 했습니다. 그게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상 협의 중인 윤석열 정권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는 건 혹시 어떠한 협상과 배상이 있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파기한다는 그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막말도 헛말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닌 것들의 대잔치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고 했는데, 잊지도 않을 일을 견제하려 하지 말고 실존하는 이재명의 범죄의 죗값을 받은 생각이나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말로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